경상남도 하동의 작은 산골 마을, 이름 없는 좁은 골목 끝에 오래된 한옥이 있었다. 그 집에는 네 자매가 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아버지 김성호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눈치를 보며 살았다.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에도 감시의 눈길이 따라다녔다. 큰언니 김지영은 몇 년 전 도시로 도망쳐 나갔지만 나머지 세 자매 45세의 김미란, 43세의 김수진, 그리고 막내 30세 김하늘은 여전히 그 집에 갇혀 있었다. 전기도 없고 라디오도 TV도 없는 어두운 집에서 물을 기르러 가는 우물가가 유일한 자유의 순간이었다. 하늘은 그 우물가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손이 스친 순간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아침 찬바람이 불어오는 산골길을 하늘은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향했다. 땅바닥에 납작하게 깔린 자갈길과 바짝 마른 나무덤불 사이를 지나며 긴장과 기대가 그녀의 가슴속을 뒤흔들었다.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새로운 이웃인 이재현이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도시에서 온 듯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은빛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늘은 얼굴이 붉어져 눈을 내리깔았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작게 답했다.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줄까요? 재현은 조심스레 물동이를 내려놓고 말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려 손을 내밀었다. 그가 물동이를 끌어올릴 때 두 사람의 손가락이 잠시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하늘의 몸은 전기가 흐르는 듯했고 그녀는 숨도 못 쉬었다. 그 순간 오래도록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하늘이 작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하늘씨. 그의 목소리는 저음이면서도 따뜻했다. 뒤돌아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은 몇 번이고 그 순간을 되새겼다. 아버지의 눈길을 피해 조심스레 집문을 열었지만 아버지 김성호가 거칠게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냐?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요라고 답할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또다시 술 냄새와 고함 소리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딸들에게 윽박질렀고 그 속에서 하늘은 조용히 침대에 웅크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다. 그날 이후 하늘은 우물 가는 횟수를 늘리기 시작했다. 물동이가 금방 채워지지 않는다며 여러 번 가야 한다고 변명을 했다. 재현을 보는 기대감의 걸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어느 흐린 오후, 하늘은 우물가에서 재현과 마주쳤다. 그는 언제나처럼 편안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네요. 네. 하늘은 물동이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와서 쉬었다 가시겠어요? 비라도 피하시고. 하늘은 놀라서 멈칫했지만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외치고 있었다. 네, 잠시만요. 그녀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그가 문을 열어준 집안은 따뜻하고 환했다. 새로 산 집이라 그런지 나무 냄새가 은은하고 전기가 들어와 있어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흘러들었다. 하늘은 몸을 가려주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낡았지만 깔끔한 검은 단화를 신고 있었다. 목에는 작은 목걸이를 걸쳤고 긴 머리는 살짝 웨이브가 졌다. 그녀의 모습에는 억눌린 여성미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여기 편히 앉으세요. 재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그 공간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아무도 그녀를 감시하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재현은 그녀의 두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막지 않아요. 마음 편히 있으세요. 하늘은 눈물이 핑 돌았다.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무색할 만큼 이 순간은 마치 꿈 같았다. 고마워요. 재현 씨. 그녀가 간신히 말했다. 그날 밤 하늘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두 손을 꼭 쥔 채 그의 따뜻한 손길과 그 미소를 떠올렸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작은 우물가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릴 문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다음 이야기는 하늘과 재현이 더욱 가까워지는 순간, 그리고 그들의 비밀이 점점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긴장감으로 이어진다.
그들의 사랑은 과연 이 엄격한 산골 마을에서 꽃필 수 있을까? 누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까? 맑은 하늘 아래 하동의 작은 마을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김하늘의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우물가로 향하는 300m의 흘길을 걸으며 그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오늘도 재현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한층 가벼웠다. 우물 앞에는 재현이 있었다. 그는 흰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채 나무 울타리를 고치고 있었다. 무심한 듯 보였지만 그의 손길은 세심했다. 하늘이 다가가자 고개를 들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물동이 무거워 보여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그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은 웃으며 재현 씨, 농사하시는 분 같네요. 제게 도움 주는 건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현은 장난스레 그럼 오늘은 내가 농장주, 하늘 씨는 내 농장 돕는 일꾼, 이라며 웃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다. 하늘의 긴 머리가 바람에 살짝 흩날리자 재현은 무심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겼다. 그 순간 하늘은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의 웃음을 참았다. 너무 자주 물을 기르러 오는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 눈치 안 보여요? 재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하늘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마을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제가 물동이 들고 다니는 걸 보고 딜 잘하는 딸이라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속으로는 그 비밀스러운 만남이 주는 설렘에 다시 한번 마음이 뛰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오후, 재현의 집마당에서 마을의 소박한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하늘은 그의 손이 자신의 손등에 닿는 걸 느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고 하늘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하늘씨, 당신은 이 마을의 빛 같은 존재예요. 재현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하늘은 얼굴을 돌리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30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마을은 조용하지 않았다. 김성호 아버지는 점점 더 자주 술에 취해 예민해졌고 하늘의 변화에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늘아, 너 요즘 왜 그렇게 다니는 길이 잦아졌냐? 우물가 말고 다른 데 다니는 거 아니냐? 아버지의 질문에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에요. 그냥 물이 빨리 없어져서요. 라며 얼버무렸다. 그러나 그날 밤 하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에는 재현과의 만남이 불러온 설렘과 동시에 아버지에게 들키는 두려움이 뒤섞여 괴로웠다. 며칠 후 마침내 재현은 하늘에게 이름을 밝혔다. 내 이름은 이재현이야. 하늘씨, 우리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해보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나도 김하늘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이름들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고 하늘의 마음은 더욱 깊이 열렸다. 그날 이후 하늘은 더욱 자주 우물가에 나갔다. 그녀가 물을 길러 갈 때마다 재현은 다가와 도움을 주었고 두 사람의 손길은 점점 더 길게 머물렀다. 그 미묘한 접촉 하나하나가 하늘의 가슴을 불태웠고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생기를 띠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온 그 남자와 김하늘이 자주 함께 다닌다더라. 아버지 김성호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더라.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은 바람처럼 번졌다. 하늘은 그 소문들을 듣고도 재현과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가 곁에 있을 때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아버지 김성호의 눈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던 하늘은 아버지와 마주쳤다. 오늘 또 어디 갔었느냐? 그는 잔뜩 화난 표정이었다. 우물에 물 기르러 갔어요.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마라. 누가 너랑 저 남자랑 자주 만나는 거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버지의 분노가 집안을 휘감았다. 그날 밤 하늘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어둠 속에 갇히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마음속에는 재현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반짝였다.
하지만 마을 어딘가에선 누군가가 그들의 비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하늘과 재현의 운명을 뒤흔들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하늘과 재현의 사랑이 깊어지고 그들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그들 사이의 감도는 긴장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마을의 눈초리와 아버지의 분노 속에서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여름의 끝자락, 하동의 산골 마을은 녹음이 짙어지고 있었다. 김하늘은 여전히 재현의 집을 오가며 숨겨진 행복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연한 핑크빛 원피스는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발끝에 닿는 흰색 플랫 슈즈는 가볍게 땅을 스쳤다. 목에 걸린 작은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목선을 부드럽게 감싸며 살짝 웨이브진 긴 머리는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감춰졌던 꽃이 비로소 피어나는 순간 같았다. 재현은 언제나처럼 편안한 청색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굵고 따뜻한 손길은 하늘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녀가 느끼는 설렘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하늘씨, 오늘은 같이 책 읽을까요? 재현이 조용히 물었다. 좋아요. 그녀가 수줍게 대답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나무 테이블에 앉아 두 사람은 도시에서 가져온 책들을 펼쳤다. 재현이 천천히 책장을 넘기며 조용히 읽어주자 하늘은 그의 목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 순간 문득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세상 모든 걱정을 멀리 날려버리는 듯했다. 하지만 마을의 시선은 점차 그들을 향해 날카로워졌다. 어느 날 김미란이 조용히 하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아, 아버지가 점점 더 심하게 굴어. 내가 재현 씨 만나러 다니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아. 하늘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김성호는 술에 취해 더 거칠어졌고 김수지는 조용히 바느질에 몰두하며 눈물을 삼켰다. 하늘은 창가에 앉아 어둠 속에서 재현과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하늘아. 아버지의 고함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김성호가 그녀를 향해 눈을 부릅떴다. 죄송해요, 아버지. 물이 부족해서.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만 거짓말해라. 너 그 남자랑 뭔가 꾸미는 거 아니냐? 아버지의 눈빛은 불꽃 같았다. 하늘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은 집안을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고 김미란과 김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떨리는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재현의 집에서 네 자매가 모였다. 하늘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모두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재현 씨가 우리를 받아줄 거예요. 재현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집은 항상 열려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긴장하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공기는 금세 무거운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누구지? 하늘이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문득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그림자는 마치 이들의 비밀을 폭로하려는 듯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과 재현, 그리고 세 자매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들의 사랑과 자유를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감시가 심해지고 아버지 김성호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그리고 네 자매가 맞닥뜨릴 선택과 갈등의 파고를 다룬다. 그들의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사히 지켜질 수 있을까? 또 그 어둠 속에 숨어있는 미스터리는 무엇일까?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던 어느 저녁, 김하늘은 재현의 집안 작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입은 연한 청색 저고리는 허리선이 살짝 드러나며 은은한 여성미를 풍겼고 짙은 흑단 같은 머리칼은 부드러운 빛을 받아 빛났다. 발끝에는 검정색 실내화가 살며시 놓여 있었고 목에는 조그만 옥 펜던트가 반짝였다. 재현은 짙은 회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깊은 눈빛은 하늘을 향해 따뜻하게 빛났다. 하늘씨,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점점 주시하고 있어요. 아버지 김성호 씨도 분노가 극에 달해가고 있고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하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젠 도망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집 밖에서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순간 움찔했다. 문 앞에 서 있던 것은 김성호였다.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해 붉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하늘아.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서웠다. 아버지.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김성호는 멈추지 않았다. 너, 그 남자랑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재현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김성호 씨, 하늘 씨는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성호는 눈을 부릅뜨고 재현을 노려보았다. 내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드느냐? 그 순간 마루에 있던 김미란과 김수진이 다가와 아버지와 재현 사이를 막았다. 아버지, 제발. 김미란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그만하세요. 김수진도 힘주어 말했다. 분노와 긴장이 폭발하는 순간 하늘은 재현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김성호는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마루를 박차고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하늘은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옅은 미소가 번졌지만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한낱 딸이 아니야. 나도, 우리 모두도 자유를 원해.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며칠 후, 네 자매는 모여 미래를 논의했다. 모두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우리가 함께 떠나야 해요. 이곳에 남으면 모두가 망가질 거예요. 하늘이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막을 거야? 미란이 걱정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용히, 신중하게. 마치 오랜 시간 잊혀진 자유를 되찾기 위한 비밀 의식처럼.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마을 어딘가에서 이미 감시되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계획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군. 후 그림자 속 목소리는 어둠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다. 다음 이야기는 네 자매가 자유를 향한 결단을 내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과 마을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숨겨진 비밀이 점차 드러나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이어진다. 그들은 과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찬바람이 부는 가을밤, 김하늘은 재현의 집 안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입은 은은한 베이지색 원피스는 허리선이 살짝 드러나며 부드러운 곡선을 자아냈고 발끝에는 깔끔한 흰색 단화를 신고 있었다. 목에는 고운 은빛 체인에 달린 작은 옥 펜던트가 살짝 흔들렸고 긴 흑단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재현은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하늘 씨,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늘은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위해. 그 순간 집안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늘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김성호의 음성이 술기운에 떨렸다. 재현은 재빠르게 일어나 문 앞에 섰다. 김성호 씨, 이 집에 무단 침입하지 마십시오. 김성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서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내 딸을 내 손에서 빼앗으려 하다니 용서 못할 놈.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너 같은 게 무슨 삶이냐. 당장 여기서 나가라. 김성호가 소리쳤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김미란과 김수진이 들어왔다. 아버지, 제발. 미란이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두세요. 아버지? 수진도 단호하게 말했다.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하늘은 재현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함께라면 우리는 강해질 거예요. 김성호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문을 쾅 닫으며 나갔다. 집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며칠 후, 내 자매는 마을을 떠나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나섰다. 짐을 싸고 서로를 다독이며 떨리는 마음을 달랬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미란이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수진이 덧붙였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겠군.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는 내 자매가 마을을 떠난 후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삶과 그들을 뒤쫓는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밝혀질 숨겨진 진실로 이어진다. 자유를 향한 그들의 여정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